자, 문제가 첫 번째 거는 접선의 방식 설명했고요. 제시문 1이. 두 번째 제시문은 두 곡선 사이 넓이의 값을 얘기하는 것 같고, 세 번째 거는 이제 문제 풀도록 준 제시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개 제시문 내용 정리, 세 번째 거는 이제 문제 풀기 위한 전제 조건들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원래 상대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쉽고 제대로 하는 애들만 맞추고 합격시키는 경우고요. 쉬운 대신에 제대로 완벽하게 써야 돼요. 그냥 니네가 맞추는 남들 다 맞추는 거거든. 자, 포물선이 지금 y는 x라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왼쪽 녀석의 값 마이너스 x의 3승이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습니다. 아니, 포물선이 아니지. 여기 녀석의 값 마이너스 x의 3승입니다. 근데 문제가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에서 접선이 있고요. 그 접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때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한 거는 시점 좌표 구하라며. 시점 좌표를 구하려면 이 점이 지금 B점이라고요. 접선도 구하면 되겠네요. 접선 구하겠습니다. 접선이 누군데요?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머리 안 쓰면 안 되는데. y값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몇이야? 마이너스 2인가요? 나 지금 누구라고 수업하고 있죠? 둘밖에 둘 다 대답 안 하면 나 어떡하죠? 빨리빨리 멀리 쓰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 요구한 거 영하 마이너스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쪽에서 접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접하는 선이 있었을 때 접점에서 좌표값 C라고 칭했습니다. 그 시점 좌표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점이었네요. 그럼 뻔하네. 뭐라고 식을 세울 건데요? 1번 쓰면 돼요. 1번? 접선을 또 구해? 귀찮게? 이건 y절편가 알고 있는데, 이건 이차함수인데, y값이 그냥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이게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한 별씩은 빵? 네. 두 녀석의 값이 적혔으면 좋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2의 값을 빵이라고 놨습니다. 한 별씩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m이라는 녀석의 값 플러스 마이너스 이루트기 중에 플러스 값을 선택한다고요?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이 점점 시점이 필요한데, m 값한테 지금 이루트기를 대입했습니다. 완전 제곱식인가요? 따라서 x점의 좌표값이 누구라고요? 시점의 x점 좌표값은 루트입니다. 루트를 대입해 y점 좌표값은 2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삼각형이 있는데, 말 좀 그지같이 나왔네.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fx에 의해서 이등분되어집니다.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때 0,-1이라는 점을 포함하는 부분의 넓이값이 필요합니다. 여기 넓이 얘기하는 건가 지금? 원래 삼각형 있었을 때 삼각형 중에서 포물선은 이 fx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쪼개지는데, 아래쪽에 있는 면적의 값을 구하세요, 0,-1을 가지고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산수 문제는 단지 적분식만 세우고 그만한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네. 위에 거에서 이거 빼야 돼요? 네. 마이너스 x의 3승이라고 하는 저 3차식에서 직선을 빼야 되잖아.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값을 뺐습니다. 0부터 언제까지네? 0부터 루트 2까지네. 포물선에서 직선을 뺐으면 좋겠는데 직선이 누구였지? m값이 1루트니까 2루트 x 마이너스 2? 2루트 x 마이너스 2 값을 뺐습니다. 이거 적분하는 색깔이 두 번째 거의 답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죠? 조금 이따가 당신들은 노트를 다시 작성하면서 작성하실 겁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가 자연계열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거 제시문 1은 등비수의 합을 설명했고요. 두 번째 거는 칸수가 어쩌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시문 2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선 이렇게 생겼거든 지금. 첫 번째 점의 좌표가 위아래가 A0, B0. 그 다음 막대기가 세로 막대기가 있고 A1, B1. 마지막에 AN, B라네. 근데 N이라는 각이 2였을 때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네. N이라는 각이 2였을 때는 언제까지 그리고 그리라는 얘기야? N값이 2였을 때는 A, E, B, E까지만 그리라는 얘기야?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N이라고 하는 세값이 누군지에 따라서 칸수를 결정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때 경로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지점은 꼭지점들을 얘기합니다. 격자점들. 격자점들을 한 번 지난 점은 지날 수 없고요. A1에서 B2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A1에서 B2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숫자가 첫 번째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경로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들을 한 번 지나간 지점을 다시 지나지 않는 경로로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경로의 숫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까지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 친구에서. 근데 2-1번 문제 도로망이 지금 n값이 100입니다. A0에서 B100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A1에서 B2로 가는 녀석은 A1에서 B2로 가는 녀석의 값은 A1의 값이 중간에 있는 점이었잖아. 이 가지수는 지금 세 가지인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A0부터 시작해서 끝에 있는 점 아니야? A0가? A0는 끝에 있는 점에서 B100이라고 하는 점까지 끝에 있는 점, 이 점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n값 1이었을 때, n값 2였을 때, n값이 3이었을 때 이렇게 추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n이라고 하는 세값이 1이었을 때는 A0에서 A1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죠? 이 녀석을 뭐라고 쓸까? 이렇게 써버릴까? 그 경로의 수가 지금 두 가지라고요? 그런데 n값이 2였을 때 몇 가지라고요? A1에서 아니다 A1 잘못이겠다. A0에서 B2까지 네 가지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아니야? 어떻게? 아 이렇게? 네. 그러네. 네 가지네. 그러면 그 다음 녀석이 몇 가지인지 알 수 있나요? 8가지. 8가지인지 어떻게 알았어? 곱하기 2하는 오, 감사하네요. 사실 이거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경우에 선택이 이유밖에 없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더 붙으면 방금 전까지 경우에 2배의 경우가 늘어날 뿐이에요. 이것만 추가되게 되면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두 가지 경우가 늘어날 뿐이에요. 계속 1을 곱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물어본 것 자체가 이런 규칙성에 따르면 뭐라고요? 100가지면 2의 별승가지가 있다고요? 답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만약 이렇게 풀었어요 만약에 그럼 선생님이 합격이 힘들어요. 어떤 애들 왜냐면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이거보다 좀 더 수학적으로 묘사하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 이기려면 수학적으로 묘사하셔야 되는데 그럼 수학적으로 묘사하는 데 도전해 봅시다. 자, 칸이 여러 개의 칸이 있습니다. 여기가 B100입니다. 여기가 A0입니다. A0에서 B100까지 가려면 A0에서 B100까지 가려면 이런 세로의 도로는 몇 개 있어요? 손가락을 빌려줄 수도 없고 어떡하죠? 101개 있습니다. 전체 101개가 있는데 A0에서 A100까지 가려면 이동할 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다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 오른쪽으로 가긴 하되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전체적인 이동이 오른쪽으로 가는 건 뭐 이런 가로길 중에 아무나 선택하면 되는 거 같고
위아래로 가는 횟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생각이에요. 한 번만 내려갔다 갈 수도 있고요. 한 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파란색 세로선들 중에 세로인 도로들 중에서 홀수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만큼 가는 경우의 수가 결정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내려갈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동할 때. 처음에 내려가서 갈 수도 있고요. 두 번째에서 내려가서 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에서 내려가서 갈 수도 있고요. 101개 중에 한 개만 내려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는 101개 중에 3개 선을 선택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어요. 또는 101개 중에 5개를 선택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게 되면 그래서 이 101개 중에서 101개를 뽑은 건가요? 이해되고 맞나요? 방금 설명했던 걸 말로 쓰셔야 돼요. 한글로 3줄 4줄 나는 이래서 이렇게 풀었어요라고 쓰셔야 됩니다. 차이 있죠? 이렇게 푸는 애들은 엄청 많아. 다 이렇게 풀어. 우수해 보이지 않아요. 쉬운 문제 풀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땀 들어고 참을성 있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면 어떡하냐? 이게 이해 백성인 건 알아요? 너 내가 가르쳤잖아. 확률 같은 게. 1년 전 이거였어. 네. 2번이나 배웠잖아. 자, NC빵 더하기 NC1 더하기 다 있어요. 누구예요? EN. 네, 이엔승이에요. NC빵 빼기 NC1 더하기 NC 마지막 끝까지 다 썼어요. 누구예요? EN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는 빵이에요. 아. 너도 모르시는군요? 아하, 큰일 났네. NC빵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끝까지 다 더했어요. 누구예요? NC1 더하기 NC3 더하기 홀수만 주다 더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 더했습니다. 이것도 EM-1승입니다. NC빵부터 시작해서 NC1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중간까지만 딱 더했습니다. 또는 NCN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뒤에서부터 더하고 있습니다. 딱 정확히 절반까지만 딱 더했습니다. 이것들도 전부 다 EM-1승입니다. EM-1승의 개수는 다해서 4개 있습니다. 이항정의 성립이고요. 외워서 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아요. 왜 이 녀석을 이렇게 계산하는지는 이항정이 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니까 설명해야 되겠네요. 1 플러스 x라는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1 플러스 x에 101승이 있습니다. 이항 정리에 따르면 x의 값을 선택하는 개수만큼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의 값을 101개 중에서 x의 값을 0개 선택했습니다. x의 값을 101개 중에서 1개 선택했습니다. x의 값을 101개 중에서 101개를 몽땅 x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항 정리로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x한테 선생님이 1을 대입하려고 해요. x한테 1 대입했더니 2의 101승의 값이 110빵부터 싹 다 있습니다. x값한테 마이너스 1 대입하려고요. x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저 앞에는 빵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두 개 값을 뭐 하자고요? 빼자고요? 나 이거 보고 싶으니까요. 뺐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값 2에 101승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세값 2개씩 있습니다. 101C 2개, 101C 3 2개, 마지막에 101C 101까지가 2개인가요? 이런 안구에서 2에 100승인가요? 이렇게 설명을 써주는 사람이 좀 더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쉬울수록 더 자세히 써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제시문 2에서 n값이 100이었을 때 A0, A1, A2, A100 각 지점에서 출발해서 A100, B100까지 가는 방법의 수제의 총합의 값을 구하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서 n값이 2였을 때는 한번 안내해주네. n값이 2였을 때 가지수의 총합은 10가지예요. 뭔 말하는 거지? 한번 예를 들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보면 되겠네. 문제 2번의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세 칸짜리였을 때 A0에서 출발할 때, A1에서 출발할 때, A2에서 출발할 때 B2까지만 있나? 저렇게 했을 때 이동해서 A, B, B2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 10가지라고. A0에서 A0에 출발했을 때 몇 가지예요? A0에서 출발했을 때 몇 가지냐고요? 아까 했잖아. A0에 출발한 게 4가지예요? 방금 했잖아요. 방금 2의 급제곱. A1에 출발한 건 몇 가지예요? 그럼 3가지네. A2에 출발한 건 몇 가지예요? 1가지, 2가지, 3가지야? 네.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10가지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 생각밖에, 이렇게밖에 단순한 건데도 이렇게 일써야 되는데 B100까지면 세는 게 불가능하겠네. 그렇다면 일반항을 세워서 시그마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지금 맞나요? 선생님 느낌은 살짝 안 좋아요. 선생님 느낌은 생각보다 재준이가 똑똑해졌을 거라고 졸라 기대했었는데 열심히 공부 많이 해봐요, 재준이. 사실 다른데요. 뭐가 살짝 다르죠? 일반적인 수능 공부를 할 때 공부랑 약간 다르다고요? 네. 네. 할 수 있어. 꾸준히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봅시다. 근데 선생님이 좀 하면 숫자로 얘기해야 되겠다. A 100이었냐? 자, 제일 처음에 A0에서 B100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무엇이고요? A1에서 B100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무엇이고요? A2에서 B100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도 무엇이고요? 이런 것들 다 알아보고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A100에서 B100으로 가는 경우의 수도 무엇이고요? 이런 것들 구해주세요. 그럼 제일 처음에 A0에서 B100으로 가는 거 알잖아. 이게 몇 가지라고? 근데 A1에서 B100으로 가는 거는 왼쪽에 없다면 A1에서 B100까지 가는 경우에 몇 가지예요? 근데 이거 말고 왼쪽으로 갈 수 있잖아. 곱하기? 듣고 있어요. 곱하기? 왜?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1에서 출발해서 이거 없을 때 오른쪽 가는 거, 밑으로 갔다 가는 거, 뭐 다른 어떻게 하든 가는 거는 이해 99승이라며. 근데 길이 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일로는 못 가죠. A1 지나니까. 그럼 여기까지 온 다음에 무조건 일로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럼 결국은 이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B100까지 하는 경우수만큼의 경우가 생기겠네? 맞아요? 그런데 이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려면 세로선이 몇 개 있지? 여기서부터 세로선은? 선생님 손가락 사이에 세로선이 몇 개 있어요? 99개 있어요? 99개의 세로선이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 네. 아예 안 올라가도 되지. 쭉 가도 되잖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99개의 세로선 중에 세로선을 1개 선택해도 되고 세로선 2개 선택해도 되고 세로선 4개 선택해도 되고 세로선 6개 선택해도 돼? 그게 뭔데? 가지수가? 그게 이게 98승이야? 왜? 99 C형 99C 2 99C 98까지? 이게 99로 출발하는데 짝수만 다 있으니까 이게 98승이라고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쓰지? 더하기? 그 다음으로 써봤습니다. 그 다음은 A2에서 출발합니다. 앞에 조건 없습니다. A2에서 B100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는 이번엔 문제가 발생하네. A2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A2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여기서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는. A1을 두 번 지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갔다 갈 수도 있나요? 네.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길을 선택하든 이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정문은 똑같은데. 요점까지는 그냥 와야 돼? 네. 그럼 이 점에서 이 점까지가 지금 세로선 몇 개 있어? 세로선 개수가 98개 있어요? 그럼 세로선이 98개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뭐 해야 돼? 98시 0, 98시 2, 98시 4 이렇게 해야 되겠네? 갈수가 몇 가지인데? 97승이야? 이 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건 이게 97승 가죠? 그 다음 것까지 계산했다고요? 여기 왼쪽에 두 가지였으니까? 근데 이건 곱해버리면 안 돼. 곱해버리면 다 안에서 위치상 찾기 힘들어. 더하기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A3에서 출발할 때 하고 있습니다. A3에서 출발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A3에서 출발하면 왼쪽에 세 칸이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그런데 또다시 이 점에서 갈 거 아니야. 그건 뭐가 돼? 근데 지금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일을 안 못했어요?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네. 그렇다면 AK에서 B100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쓸 수 있겠네, 일반항을. 특히 뭐야? 3이면은 97이라는데? 2면은 98이고? 된 거 맞으세요? 이게 일반항이야. 계속 가볼까? 99라냐? 뭐라고?
101가지야? A 100에서 B 100으로 가는 거네. 한 가지야? 진짜? 강의 좀 하네. 빠꾸 치시는 거 아니야? 뭐라고? 빠꾸 쳐서 마실 때 있는 거. 이거 돌아서 간 거? 네. 이거 좀 애매하다. 몇 가지인데? 이게 100가지 아니야? 100가지? 네, 101가지야? 거기 개수를 못 쓰지 세로선 개수만큼 가는 거 아니야? 된 거 맞죠? 네, 세로선 가지만큼 101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항을 알고는 있는데 일반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언제까지 적용시킬 수 있냐면 여기다 100을 대입했어. 100 대입하면 누구야? 1? 네. 100 대입했어. 50. 100을 대입할 수가 없네 일단. 그러니까 K 값이 100이었을 때 이것만 별도인 거네. 여기까지는 시그마로 풀 수 있어.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숫자가 시그마 K는 0부터 0 대입한 거 맞아? 0부터 99까지는 2에 이거 묶어줄 수 있는 거야? 99-K수로 묶었으면 앞에서는 2가 나오고 뒤에서 K가 나와요? 그리고 101은 별도로 더해줘야 된다고? 이거 이름이 뭐야? 이름 시그마.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너 이씨 진짜 이씨 너 왜 갑자기 바보 돼서 나타났어? 서울로 먹었는데 왜 그래?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공부할 때. 수능 공부할 때 안 한다고요? 누가 시그마를 뜯어내 줬어요. 뭐 여러 번 봤는데 저 이름이 뭐예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곱의 합이지 않나요? 이거는 등차수열, 이거는 등비수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곱의 합입니다. 이름이 세 글자인 것 같아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몇 급수네요. 와, 역집합 몇 급수 우리 수업할 때 졸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재준이 왜 이러죠? 자,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시그마 K의 값이 0부터 99까지. 뭐야, 2 플러스 K였나? 2에 99 마이너스 K승이죠? 먼저 이 값을 먼저 구할 생각입니다. 이 값을 구한 다음에 101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이 값 해백값을 S라고 지칭했습니다. 몇 급수의 풀이 원칙이 뭐지? 너 몇 급수 풀이 원칙이 뭐야? 어떻게 풀어? 그렇죠. 공비를 곱해가지고 빼죠. 지금 주어진 녀석을 나열하게 되면 S라고 하는 세의 값은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2 곱하기 2의 99승. 그 다음 녀석의 값이 1 대입했더니 3 곱하기 2의 98승인가? 4 곱하기 2의 97승. 마지막 녀석의 값이 99 대입했더니 101 곱하기 2의 빵승이에요? 공비를 곱한 다음에 한 칸씩 밀려 쓰는 거죠? 공비 곱하면 3칸씩 밀려 쓰겠습니다. 2 곱하기 2의 90, 지금 공비를 곱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네. 이렇게 한 칸씩 밀렸을까? 2분의 1 곱할까 차라리? 그러네. 공비가 이거 아니었네. 공비는 2분의 1이었네. 공비를
곱해서 한 칸씩 밀렸어야 되는데 2분의 1 곱해서 한 칸씩 밀려 쓰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했더니 2의 98승입니다. 3 곱하기 2의 97승입니다. 요 앞에 게 지금 100 곱하기 2의 빵승입니다. 2분의 1 곱했더니 이 분수야 지금? 뺄 겁니다. 뺐습니다. 뺐더니 2분의 S라는 녀석의 값은 첫 번째 거는 2 곱하기 2의 100승, 2의 99승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이 2의 98승, 2의 97승, 2의 빵승까지 마지막 녀석의 값이 뺐더니 마이너스 2분의 101승입니다. 등비수랍을 계산할 건 이게 지금 등비수랍을 계산할 대상이네요. 이제 뺐습니다. 뺐더니 2분의 S라는 녀석의 값이 2의 100승 플러스 초항의 값이 공개값 2로 적겠습니다. 항의 요소 몇 개야? 이렇게 되시는 거 맞죠? 자, 양면 두 배 할 생각입니다. S라는 녀석의 값은 2의 101승 2배 했더니 2의 100승 마이너스 2 2배 했더니 101?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이쁘게 쓰냐 이거를 3 곱하기 2의 100승 마이너스 103이라고요? 이제 우리가 구하는 답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귀찮아서 못 쓰겠어요? 마지막에 뭐만 더하자고요? 101만 더하자고요? 101 더해주면 답이 뭐야? 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1시간 동안, 딱 1시간 동안 풀어야 될 문제거든, 학생들이. 40분에 돌파해드렸어요. 이제 답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해고 출발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네, 타운 내용으로 해고 출발하겠습니다. 타운만 설명하면, 타운은 인체 곡선입니다. 타운은 요점 좌표를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좌표의 값은 A하고 B라고 표현할 겁니다. 타운의 정의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의값 일정한 점의 자체를 우리는 타운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타운의 정의는 타운 위에 있는 점에서 두 개의 점까지 거리 합 파란색끼리 합의값 일정한 점의 자체를 우리는 타운이라고 합니다. 이 점 좌표의 값을 F하고 F''이라고 할 겁니다. 이미점 P점 좌표에서 파란색끼리 합의값은 PF 플러스 PF''라는 이 길이의 합의값은 항상 2A로 일정합니다. 정과점사의 거리 가지고 P점을 X, Y로 놓고 증명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의 값은 1. 이게 타원의 공식입니다. 꼭지점 좌표 A하고 B를 이용해서 타원을 구하고요. 그때 우리 초점의 좌표의 값을 구할 때 초점의 좌표의 값은 초점은 지금 C, 0이랑 마이너스 C, 1이라고 얘기할 건데 C라고 하는 색의 값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구할 겁니다. A제곱값이 좌우로 길쭉하면 A제곱이 더 큰 거겠죠? A제곱에서 B제곱을 빼서 구할 겁니다. 이게 타원 답입니다. 이게 타원이고요.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지금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문제 보려고 합니다. P점 좌표가 지금 타원인 점이었을 때 초점들을 지나서 생기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게 Y는 마이너스가 만나는 교점 좌표가 Q하고 R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PQR이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일단 QR 길이의 값을 A라고 먼저 표현해서 여기겠습니다. 저 Y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B가 1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이에요. 하지만 A는 누군지 몰라요. 타원의 공식을 준 거구나. A도 알고 있구나. 지금은 타원의 공식이 누구라고요?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이 1인 타원입니다. A 값이 누구예요? 네, A 값은 루트입니다. 그렇다면 C 값은 누구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 값입니다.
네, C점의 좌표값 1입니다. 조금만 눈곱만큼만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앞에 있으니까 무상이라고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둘이 아주 그냥 쌍벽을 이룹니다 지금. 자, 지금 주어진 타원이 있는데요. 이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가 얘기한 거는 P점 좌표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P점 좌표 여기 있을 때 초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 있어요. 초점 좌표를 지나는 선이 있고요. 여기 좀 초점 좌표 값을 지나는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좌표 값은 Q점이고 이 점 좌표 값은 R점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QR의 길이의 값을 뭐라고 하겠습니다. QR의 길이를 A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여기서는 A, B의 값이 타원 위의 점이 A하고 B라고 잡았네. 지금 P점 좌표의 값이 A, B입니다. P점 A, B였을 때 P점에서 초점을 지나는 선을 만들었을 때 Q점하고 R점 사이의 거리의 값을 뭐라고 하네? 어떻게 하지? 뭐 직선방식 구해서 절편값을 이용해서 구해도 구할 수 있겠다. 또는 닮음을 사용해서 구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은 닮았어요? 두 삼각형은 이게 평행선이기 때문에 닮았고요. 닮음비를 통해서 푼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여기서 수선을 갖다 내렸을 때 P점 좌표에서 수선을 갖다 내린다고 한다면 요 점의 장의 좌표를 H라고 칭하고요. A, B, C, D, F, G, H, I A, B, C H, I 여기 I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직관입니다. 지금 성분의 길이의 비율을 PI라고 하는 성분의 길이 대 PH라는 성분의 길이의 비율이 FF-의 길이 대 QR 길이하고 똑같나요? 잘 봤으니까요? 그럼 성분의 길이를 구합시다. 제일 처음에 PI 길이 몇인데요? 이러지 말고요. P점 좌표가 A, B잖아요. P점 좌표가 A, B면은 PI 길이가 몇이냐고. 니네 죽고 싶어요? P에서 H가 이게 몇이에요? 2B. 나 이거 이씨 야! B 플러스 1이잖아. 밑에 한 칸이잖아. P 체크하고 B 플러스 1입니다. 근데 P, FF가 있는 길이가 몇이라고요? QR 길이는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한 길이 곱하고 외한 길이 곱하고 끝나는 거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QR 길이 값을 구하긴 했어. 근데 QR 길이 값이 지금 몇이라고? B분의 2 곱하기 B 플러스 1이에요? 네. 문제는 생겼어요. 뭐가 문제야? A로 표현을. 네, A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그럼 A를 어떻게 표현하지? A, B 사이 관계식이 있어야 되는데 A, B 사이 관계식이 뭔데요? P점 좌표는 이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등화성이 갑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할 건 이걸 사용할 생각입니다. 2분의 A제곱의 값 플러스 B제곱의 값이 1인 내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에서 P점 좌표 일사분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나? 그러면 아니네. A의 범위하고 B의 범위만 얘기했나요? A의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A의 범위라고 얘기했고요. B의 범위의 값이 루트 2분의 1부터 1 사이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점이 어디라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지? 초점 좌표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잖아. 여기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되시는 거 맞죠? 그랬을 때 이 값을 알고 싶습니다. 이 값은 지금 약분했더니 앞에 건 2, 뒤에 건 B분의인가? 네. A라는 문자로 쓰라고 했으니까 B는 하고 정리하면 되겠네. B의 값은 양수값이니까 루트로 표현했을 때 플러스 루트를 선택할 수 있겠구만. B가 누구라고요? 이거 대입하면 돼? 따라서 대입했더니 2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분의 2라고요? 뭐 구차 이쁘게 쓴다면 범수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범수 계산했습니다. 분자분의 루트 2 곱할까?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이 정도면 타원을 뭘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삼각형 PQR의 넓이의 값이 B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신 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하시래요. 두 번째 걸로 봤습니다. 두 번째 거는 삼각형 PQR의 넓이의 값을 뭐라고 합니다. 우리 밑변값 알잖아. 근데 고맙게도 B라는 문자로 표현을 해? 밑변값이 누구라고요? 밑변값이 B분의 2 곱하기 B 플러스 1이라고? 높이의 값은 몇이라고? 높이의 값은 B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따라서 이 녀석의 값은 B분의 2 곱하기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이어서 선생님 그 다음 문제가 뭔지 알고 있거든 선생님은. 그 다음 문제가 최소값 거래요.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1 플러스 2 B 플러스 2 플러스 B분의 1인가요? 여기까지 맞아요? 선생님 뭐 빼먹고 있다 지금.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빼먹었네. 제일 중요한 인수였네.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넓이인가요? 근데 세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한테 요구한 게 저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최소값이 누구예요? 근데 산술기하평균 때문에 최소값은 3이다. 틀리면 어떡하지? 틀릴 수도 있는데? 최소값을 어떻게 4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최소값을 4라고 얘기하면 등호가 성립했을 때 4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두 개가 똑같을 때 성립합니다. B가 누구일 때? 네, B의 값 1일 때 성립합니다. B는 1일 수 있나요? 네, B는 1일 수 있으니까 최소값을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서술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나 문제 거꾸로 풀었어? 뒷점부터 풀었는데 지금? 그랬네. 오늘을 잘못 들었네. 앞에 걸 안 팠네요. 자, 앞에 걸로 넘어갔습니다. 앞에 거는 등비급수네. 이거 잘하는 거잖아. 다음과 같은 등비급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감사하죠. 맞출 수 있죠. 전국에 있는 애들이 다 맞춰요. 니네만 맞추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그릴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그려 이거를? 못 그리겠다? 프로젝터를 켜고 수고할 걸 그랬나? 성공하자. 또. 이 정도면 됐지 뭐.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습니다. 문자 요구하는 녀석은 첫 번째 S1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S1의 값은 누가 S1이라고? 제시문에서. 3분의 1의 값은 여기가 1하고 2. S1의 값은 반응넓이인가? 네, 반응넓이 맞네요. n번째 그린 반응넓이의 값이 Sn입니다. 자, 첫 번째 반응넓이의 값이 F랍니다. 반질값 구해야 되고요. 반질값 구하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중심에서 여기도 반지름이라고요? 그러면 넓이의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제일 편리할 것 같은데? 전체 삼각형 넓이의 값은? 전체 삼각형 넓이의 값이 1인데 난 반지름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누군지 몰라서 첫 번째는 반지름 값을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넓이 값을 사용하려고요. 이렇게 쪼갰을 때는 밑변기의 루트인가? 그럼 저쪽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R 곱하기 2는 루트?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의 값은? 2분의 이해되신 거 맞죠? 이거만 쓰시면 안 돼요. 말로 설명해야 돼요. 삼각형 누구는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쓰셔야 됩니다. 자, 양변 두 개의 꼴 나누겠습니다. 유리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트 5 플러스 1분의 2라고 하는 색깔이 아홉입니다. 아홉값이 누구야? 유리화 해주면 2분의 4 이제 끝났네. 첫 번째 초항의 값 구했습니다. 초항의 값 반원이라면서요. 제곱했습니다.
따라서 4분의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첫 번째 초항의 값은 1도 아니고요. 두 번째 건 등비급수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등비급수의 값을 구할 때 수능 문제로 한다면, 수능이라고 한다면 초항 구하고 두 번째 항구에서 공비 구한다면 끝낼 거 아니에요. 하지만 노출 문제 그렇게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모의고사 해설지 보면 어떻게 풀어질지 보통? 모의고사 해설제는 문제 풀 때 편의상 등비 수열인 거 알고 있으니까 초항이랑 두 번째 항구에서 공비값을 구하는데 그게 이제 객관식인데, 하지만 초항하고 두 번째 항의 관계가 공비 R을 곱해 다 함께 나온다고 해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그런 규칙성 된다는 보장이었거든. 그래서 n번째 거고 n 플러스 1번째 거로 규칙성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셨나요? 네. n번째 거 n 플러스 1번째 거로 규칙성을 잡으려면 이 그림 중에 일부분의 그림을 다시 그린 다음에 요 녀석의 값이 n번째 반지름, 요 녀석의 값이 n번째 반지름, 요 녀석의 값은 n 플러스 1번째 반지름이라고 놓고 풀어야 될 것 같다. 무슨 말인지 하시는 거 맞죠?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 거의 반지름입니다. n번째 거의 반지름과 n 플러스 1번째 거의 반지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지름이 짧은 거에서 중심에서 맞은편 쪽으로 좀 수렴을 내렸습니다. 여기는 길이값 아는 것 같아요. 여기 길이값도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가 우리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또 세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녀석의 값이 사인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길이값은 Rn 플러스 Rn 플러스 1인가요? 여기 있는 길이값은 Rn 빼기 Rn 플러스 1? 그럼 사인 값이고 있습니다. 사인 세타의 값이 Rn 플러스 Rn 플러스 1이고요. Rn 마이너스 Rn 플러스 1인가요? 되신 거 맞죠? 근데 그 값이 누군지도 알아요. 사인 값이 누군데요? 루트 5분의 1? 그래서 n번째 거고 n 플러스 1번째 거로 공비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아이고, 못하는데. 루트 Rn 빼기 루트 Rn 플러스 1, Rn 플러스 Rn 플러스 1, 2항 했더니 루트 플러스 1 Rn 플러스 1. 누구냐? 루트 마이너스 1 Rn. 공비의 값은 뭐가 공비야? n번째 게 n 플러스 1번째 게 되기 위해서 뭘 곱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n 플러스 1번째 게 되기 위해서는 n번째 건데 뭘 곱한 거야? 루트 5 플러스 1인데 루트 5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길이의 공비인 거네? 넓이의 공비는 제곱하면 되겠네? 요 말만 써주면 되겠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러고 두 번째 이러니까 공비가 누구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필요한 세값은 두 번째 문제 이걸 보는 겁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값 구하는 이제부터는 똑같은 거네요. 한 가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사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공비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사 했으니까 등비급수의 값을 수렴합니다. 1 마이너스 이거 제곱한 거? 아니 제곱 못하겠는데? 제곱했더니 분모의 값은 6 플러스 1토, 분자의 값은 6 마이너스 1토. 약분했더니 3 플러스 루트 5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유리화 했더니 분모의 값이 4. 분자가 14 마이너스 6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7이지 2분의 7 마이너스 3루트 초항의 값이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파이예요? 번호식에서 한 번 못 해드려요? 자, 여기까지 작성합시다.